IP4와 이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정상회담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번복을 해서 빨리 일정을 잡고 가야 한다. 나는 국내 사정 때문에 또는 트럼프랑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이러면서 안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도움 안 된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올 것이냐,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제일 타격을 입는 곳은 아시아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과연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신중하게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원내 5당이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근데 원내 5당 좀 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 정치 자금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 또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더 씌워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 근데 이게 재산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그게 제일 못한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제일 납득하기 힘든 지점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그렇게 청문회에 임하실 거면 저희 개혁신당 한 자리 주세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월요일 이 시간 근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뭐 많이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이 그 B2 그 폭격기 전폭기를 띄워서 그냥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을 공습을 했는데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지금 또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 이슈는 저희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 먼저 월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죠. 월요일 정치 평론 시간에는 날카로운 분석이라든지 깊이 있는 평론보다는 개그 욕심들이 많은 분들, 개그 욕심에 눈이 먼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왔습니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만이라도 진지하게. 어떻게든 웃기고 싶습니까? 네, 진지하게. 진지하게.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당대표 공보특보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는 또 우리 신혜영 기자님이 깔끔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당 얘기는 저희가 한번 해명해드렸잖아요. 예, 5당이 그냥 이렇게 5당이 된 게 아니고 5당이 제 5당이지만 나오신 이유가 있었죠. 그럼요. 네, 지역구 의원 있고요, 네. 비례대표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위성정당은 네. 다음번 총선에 여야 다 해가지고 위성정당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뭐 직전 선거 5% 이런 거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근데 궁금한 기호 게 4번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 소개를 할 때 국민의힘부터 먼저 해요? 저희가 네. 안 됐잖아요. 안 된 사람 먼저 네. 챙겨. 좀 안 됐잖아. 네. 약자와의 동행. 저는 가나다 순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요? 가나다 순. 하여튼 역시 웃기는 건 얼굴이 쉽다. 네. 박상수 변호사. 네. 다음부터는 민주당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당 먼저 할까요? 여당이고 알겠습니다. 또 언제 뺏길 줄 모르니까 에이.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네. 자 그러면 일단 뉴스들 정치권 뉴스들 들어가기 전에 네. 미국이 이란 그 폭격한 거 그거 한번 먼저 좀 잠깐 보죠. 근데 트럼프가 그 이란한테 2주의 시간을 주겠다, 시한을 주겠다. 맞아요. 그때까지 좀 협상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기습 공격을 단행을 한 겁니다. 요거는 뭐 잠시 후에 또 뭐 해설해 주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2주의 시간 준 게 오히려 저기 작전인 것 같아요. 기만 그렇죠. 작전이었다. 2주 딱 시간 주면 예. 야 2주 뒤에 뭐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뭐 좀 옮기자 뭐 이러면서 트럭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냥 때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폭격기 띄울 때도 일부러 태평양으로 삥 돌아가지고 지금 갔다는 거 아니에요? 폭격기 띄울 때 네. B2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공격한 곳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됐던 곳이죠. 포르도라고 하는 이제 핵시설, 핵 개발의 뭐 심장부다 이런 곳을 지금 때렸는데 그 벙커버스터 지하 네. 100m까지 공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2발을 이 포르도 핵시설에 때렸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일단 이란 의회에서는 해협 결의를 봉쇄 했죠. 의결까지 했고 네. 이제 그 국가안보회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메네이 자문기구니까 네. 하메네이가 판단하면 이거 진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 세계 유가가 요동을 치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주말에 뉴스가 좀 전해졌고요.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중동 상황이 굉장히 좀 급변을 하고 있다. 급격하게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인가 그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은 불참을 결정을 했죠. 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G7 때 트럼프가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토 순방 계기로 해가지고 트럼프와 한번 다시 만나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동 상황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최종적으로 나토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어저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네. 그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에서 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시죠? 일단 중요한 거는요. 예. 본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올 것이냐. 거기 그렇죠. 가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나토를 간다면 그 이유 때문에 가는 네,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 근데 첫 번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어떤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중동 공격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많이 있어서 예. 본인조차도 우리하고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뭔가 결과가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우린 또 가서 만나고 또 얻는 거 없이 돌아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나중에 관세 협상에 있을 때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이은 해외 순방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G7에 가서 네.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가 복원되었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뭔가 준비된 다음에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외교 문제에서만큼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방금 일본 니케이 니혼게이자이 신문 아시아판에서 나토 그 관계자의 목소리로 해서 나토는 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을 초청한 이걸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이라고 합니다. 네. 이 4국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일정을 지금 요번 나토 회의 중에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를 지금 니케이 아시아판이 방금 냈어요. 네. 방금.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돼 버리는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IP4와 4자 정상회담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 니케이 아시아판 뉴스가 지금 오전에 방금 올라왔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민주당이나 정부 측에서 이재명 정부 측에서도 놓쳤다면 빨리 확인을 해서 이런 정상회담은 IP4와 이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정상회담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 있으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이걸 추진한다고 일본 기사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면 네. 이건 지금이라도 번복을 해서 빨리 일정을 잡고 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영내에 있는 우방국들과 회담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토에서 트럼프가 내 나라의 그 정상들과 함께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는 뭐 각 나라의 어떤 이슈를 서로 얘기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나토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뭐 우크라이나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 이란과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 뭐 도움을 좀 요청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요. 나토는 일단 북대서양 조약기구니까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예. 여기 이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예. 이제 역외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거기엔 초청이 된 거죠. 그래서 초청된 거죠. 예. 이 네 개 나라들과 트럼프가 따로 만나자고 지금 이걸 추진한다고 지금 일본 신문에서 이렇게 바로 오늘 아침에 기사로 나온 거니까. 네.
이 부분을 진짜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에 나는 국내 사정 때문에 네. 또는 트럼프랑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이러면서 안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안 도움 안 맞아. 된다? 근데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니케이 보도의 시점은 오늘이지만 사실 이제 네. 그게 맞다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추진은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이 이란 공격하는 게 굉장히 또 급박한 뉴스였고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도저히 직접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외 정세가 그다음에 호주도 지금 사실은 나토에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이런 예. 거예요. 외교라는 예. 게 이게 각 나라의 사정이 네.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정보를 빨리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저런 기사를 통해서 사실은 더 압박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좀 만나 달라. 예, 트럼프한테 이거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의 입장이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되고 저는 요번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 솔직히 G7에 저희가 참석은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어요. 이게 첫 외교 순방이었으니까 사실은 미리 준비도 좀 돼 있고 갔으면 누구라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참석의 의의를 뒀다고는 해도 첫 외교 무대 선거로 치고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나토에 갔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가고 나서 잃을 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받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바꿔서라도 가야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실용 위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네. 검토 중이 아니라 이 기사 내용이 보면 U.S. 네.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wants to hold a meeting with leaders from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도널드 던지네. 트럼프가 바로 want라고 잘 하는 거죠. 들립니다. 저는 그냥 또박또박이 있습니다. 네. 원투투 진짜 오랜만에 원트 아주 오랜만 이거 원아 원트가 이런 거 나온 아니고. 거예요. 예, 예. 법정- 3인칭이지. 법정 영어, 3인칭. 법정 영어. 근데 희한하게 성문 영어 종합 문장이 상당히 긴데도 네. 귀에 쏙쏙 들리네요. 쏙쏙 들어와요. 정직합니다, 발음이. 네. 정직한 발음이. 근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브리티시 없었고 스타일에. 아니 근데 이래요. 일본 니케이 신문 그 네. 기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지금까지 수는 없다. 왔던 정보 우리 정보의 기관이 있고 우리도 외교부에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지 네. 니케이 신문보단 우리가 네. 더 많이 안다 얘기하시면 될 것 그리고 같고 또 이 또 입장도 바뀔 수도 있는 아 거죠. 그럼요. 네, 근데 네. 우리 말씀하셨듯이 회담을 하고 양자 회담도 아니고 사실 사자 회담 플러스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것이 갑자기 비공개적으로 될 리는 없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또 정부도 네. 대처하겠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비우기 진짜 쉽지도 않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일단 예. 이란 의회가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제 한 단계만 더 남은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요. 진짜 한 30km밖에 안 돼요. 폭이. 네, 그럼 굉장히 좁죠. 예, 거기다가 기뢰 설치해 버리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기뢰 지뢰와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자석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떠서 폭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수심도 얇아요. 예, 수심이 얕아요. 그러다 알아, 보니까 이걸 깔아놓으면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제일 타격을 입는 곳은 아시아거든요. 아시아는 원유 거의 99%가 그쪽을 지나온대요. 중동에서 네. 수입하는 예, 것들은 그렇다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은 자기들 알아서 멕시코 뭐 이런 데서 쓰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과연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신중하게 좀 보긴 봐야 될 것 확실히 같아요. 원내 5당이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시네요. 근데 아주 원내 좋은 5당 좀 모습입니다. 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축류가 아니 이제 우리 김성렬 대변인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너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얘기 좀 드리면 우리가 비축류가 201분이 있어요. 네.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배럴이 77불에서 130불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작정 트럼프 만나겠다고 가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수다. 그래서 이 회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해지고 의지도 정해지고 또 이 연이은 해외 순방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네. 있어서는 잘 대처할 거다.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아예 안 간다라는 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할 대참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저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좀 여기 가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가
봉쇄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역사적으로 봉쇄가 된 적은 없어요. 딱 예. 한 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예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네. 호르무즈 해협을 약간 차단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있었던 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봉쇄가 되면 제일 타격을 입을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쪽에서 오는 수송선이 한 90%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보다는 나은 게 서방 선진국들과 우방 관계이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거의 자급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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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도 네. 있고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렇게 석유를 우리는 대체로 하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네. 지금 중국처럼 호르무즈 해협 끊어지면 90% 석유가 들어오는 게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초당적이고 오직 국익만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마음에 정말 아니겠지만 요만큼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전작권 환수나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인데 아직도 민족 자주 그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지 민주당이 예. 그런 생각으로 나토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제가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되면 어떤 유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김정은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하고 사실 이란하고 지금 북한의 상황이 100%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입장은 비슷한 유사한 게 상황이에요. 많죠.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이라크 후세인이라든가 리비아의 카다피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도발을 할까, 또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작권 그 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굳건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아래 우리가 잘 지켜내겠다 이런 말씀. 네. 외교 혹은 뭐 국제 정세에도 이렇게들 관심이 많고 또 이해도가 높으신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짧게 넘어가려고 예. 그랬는데 아유,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이슈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국내 이슈 들어가면 또 약간 코믹해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8일 만에 관저로 한남동 관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메뉴가 늘 중요하잖아요. 네. 동서남북에서 재료를 공수한 오색 국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화합을 오색국수. 상징하죠. 네. 네, 대통령이 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어제 만남의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뭐 디테일한 얘기 하기 전에 총평 정도 한번 듣고 갈까요? 뭐 얘기 나온 얘기 설명 쭉 해요? 이분들은 총평엔 좀 약합니다. 예, 하나하나 좀 들어가야 되고 이분들 총평은 뭐 뻔한 얘기 나오니까요. 총평은 좀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한마디. 만남의 의미 같은 거 한번 좋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지금 여당에 지금 부대변인인데 총평은 해야죠. 예. 오, 예. 저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7가지 제언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네. 저는 너무 이분이 의욕이 앞섰다. 너무 광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6가지는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법부에서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임기 끝나면 받는다고 약속해라. 네. 이런 거는 정말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하고 소통하시겠다고 불렀는데 면전에 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정말로 이 협치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아하. 것이고 어떤 본인의 어떤 뭐랄까 발언의 선명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본인이 조금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과연 협치라든가 만남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나머지 6가지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앞으로 좀 하지 말아 달라. 왜냐? 결국 디테일로 가잖아요. 이 얘기 알았어요. 하려고 했는데 가시죠. 7가지 제언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잖아요. 네. 뭐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저께 대통령이 굉장히 야당을 배려한 것 같아요. 뭐 자리 배치도 그랬고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발언 순서도 야당 먼저 하시죠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 대통령이 일단 처음으로 발언을 했죠.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3분 정도 발언을 하고 네. 마이크를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하시죠 넘기니까 대통령이 딱 2배 했습니다. 아, 7분 동안 준비해간 네, A4 용지 3장을 줄줄줄 읽었는데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당시 대표가 만났을 때 그거를 약간 떠오르게 하는 예, 그런 속주머니에서 느낌으로 딱 꺼내서 꺼내가지고 네. 이제 했는데 7가지 제언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달라. 초당적 외교안보 협력을 해달라. 인사의 5대 원칙 발표해달라. 사법부 독립 아까 그 얘기 나온 거. 뭐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방향성 제시해달라.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제시해달라. 정치 선거제도 개혁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대통령 면전에서 당신 임기 끝나면 재판 계속 받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제 이게 좀 뇌리에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5년 후에 네. 임기 끝나고 재판 받으라고 하는 거 뭐 약속이야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별다른 안 했겠죠. 언급은 없었던 걸로 근데 전해집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자신이 무죄라고 늘 확신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무죄다 걱정하지 마라 재판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래도 어제 그 회담에서 제일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음.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 네. 그래도 약간은 중립적인 듯한 모습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선 듯한 답변을 좀 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였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보자. 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G7 정상회의 갔다 오고 나서 그 들어올 때는 그 뭐 다 그 말도 안 되냐 이거 다 해명된 거고 임명하고 할 것처럼 그렇게 되게 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정권 초기에 힘을 이용해서 그냥 밀어붙이겠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어제는 뭐 자리가 자리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약간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물러난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낙마 가능성도 느낌을 있는 잘못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못 느꼈는데. 너무 아니 네. 가장 원론적인 대답 아니에요 이거? 청문회를 과정을 지켜보시죠 이거 그 이거 본인 아닌가? 해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당황스럽네. 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자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이 뭐 자리에서 자리가 자리긴 한데. 예, 면전에서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영태 위원장도 면전에서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네.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억지 쓰고 있어라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달라질 거 없다고 거의 보이고요. 네. 네네. 그 김민석 총리에 관해서 여야 대표들이 좀 얘기한 게 좀 예, 있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회동 끝나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 앞에서 혼자 너무 길게 떠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정작 제일 길게 떠든 사람은 송원석 원내대표예요. 18분 동안 혼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송 대표님이 원래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크게 2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원구서 협상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님 좀 복원시켜 주세요. 좀 이 하나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 관련해서 이거는 지명 철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직접 좀 들어볼게요. 네.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근데 말이 좀 길어지면 네. 또 어제 국수 준비했잖아요. 네. 면발 뿌릴까봐 또 요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탄다고. 그런 것들까지 우리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국민의힘 진짜 너무 예의가 없어요. 왜요?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 7분 얘기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18분 얘기했다는 게 18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몇 분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때는 에이프런트 들고 왔어요. 1대1이었잖아요. 그때는 국수도 없었잖아요. 15분? 예, 그죠. 15분, 20분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근데 지금 네, 어제 그래서 뭐- 회동에서 지금 김용태 7분, 송원석 18분이면 25분? 우리 방송이 지금 이제 한 25분 정도 돼요. 이 정도 시간을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쭉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네. 첫 여야 회동인데 여야 네. 지도부 오찬인데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음. 본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보단 짧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응수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야당 그리고 이야기 잘했다는 듣는 거. 거군요. 예. 아니, 금방 또 들어주는 건 이렇게 좋은 거지. 풀어지죠. 그러니까 모두 바로 산을 하는 녹아. 내내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중간
중간중간 고개 끄덕이고 네. 메모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런 모습은 모습이 저는 너무 포착이 좋다고 됐습니다. 봐요. 네.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달라. 자, 그래서 결국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가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네. 이틀간 하는데 예. 이게 좀 초유의 일이에요. 증인 협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증인 참고인이 지금 맞아요. 빵명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증인이 한 아니, 명도 증인이 없는 거. 근데 양당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하나도 없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근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전처라던가 가족들 이렇게 빠지기까지 했어요. 예. 네. 그런데도 채택에 있어서 이렇게 합의를 안 해준 건 이건 진짜 너무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자신 말은 없으실 것 조금 같은데. 이제 예. 서로 간에 약간 엇갈리는 게 있기는 예, 한데 예, 예. 그래도 우리는 이제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원까지도 이렇게 빼면서 예. 그 민감한 사람들까지 빼면서 그렇게 채택을 하자고 한 건데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네. 끌어갖고 뭐 어디에서는 송달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도 좀 자, 하는 것 우리 같고요. 그 청문위원 그 전영기 의원의 증언에 네. 따르면 뭐냐면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25일 날에 사람을 부르려고 하면 5일 전이니까 20일 날 오후 6시 이전에 그분이 그 통지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6시가 넘어가지고 보내버리면 일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 송달의 네, 네.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뭐 한 20일 날 아주 늦어도 뭐 한 3시 정도에는 좀 합의가 됐었어야 되어야지 된다. 네. 얼른 가가지고 또 전달하고 의사를 묻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소모적으로 힘을 빼가지고 간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 간사가 이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정신사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합의를 안 할 생각이 아니었고. 그럼요. 이 저희는 국- 전 배우자만 아니면 네. 다 받아주주야 못 저희 받아주주가 뭐가 있습니까? 국회 한 10년 있으면서 증인 관련해서 합의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예. 네, 모든 상임위에서 다 하니까 네. 한 번도 제대로 되는 합의가 시간 안에 끝나는 적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먼저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법적 효력도 있고 그래야지 그렇죠. 나와야 또 될 먼저 의무가 보내죠. 생기거든요. 근데 의무예요. 의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 나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지 막상 하루 전에 보내도요 나올 사람 나오면 돼요. 본인이 괜찮다 생각하면 나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견이 없는 증인만 추려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해서 그냥 저기 그럼요. 얘기하면 돼요. 네. 본인이 나오겠다 그러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국회- 선사하면 내일에도 효력 사실 있는 막 거고.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청문회 그렇게 열고 되는 나서도. 건데. 네. 제가 국회에서 12년 일했는데요. 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합의가 없이 막 보내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는 해야죠. 그러니까 합의는 합의돼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의 안 했는데 보내? 5일이 저기 한다고 해서 못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지금도 당장 합의해서 보낼 수 근데 더 있다는 현실적인 거죠. 얘기 해드릴까요? 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인사청문회를 주도해 가는 사람들은 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리스트업을 딱딱딱딱 하고 여당이 어떻게 거절한다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다 정리해가지고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라고 싹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협상력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간사가 못 보이고 본인들 자체가 이 사람 보낼까 저 사람 보낼까 이게 혼동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야당이실 때 네. 그런 식으로 협상을 못 해가지고 맨날 거부권이 나가게끔 된 거 아닙니까? 옛날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저 야당 때가 지금 기억이 안 거부권 나가지고. 할 때랑 비슷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부권 쓰는 그게 뭐냐면 야당에서 협상을 안 해오니까 우리는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 야당에서 협상을 안 해오니까 우리는 증인을 합의 안 해주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도 이제 상도위가 있지 아니다. 상도위를 들어서 인간의 도리가 있지. 전 배우자 막 부르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게 빠졌어요. 되겠습니까? 빠졌잖아요. 전 나중에 배우자는 빠졌어요. 전 배우자는 그래서. 할 생각이 이제 없는 거죠. 네, 안 해도 뺐어요. 된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서 그 저기가 없는 논란이 없는 사람들은 불러야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혼자 앉혀놓고 이틀 동안 네. 아니 근데 이런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은 어디 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주진우 의원 혼자 해서는 것 같아서 아,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은 네, 아무것도 안 그 해. 보좌진들 사이에 도는 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번에 왜 이런 합의 과정이나 이런 게 늦어졌고 네. 왜 단독 기사가 계속 주진우 의원 발로만 나오냐. 예, 예. 나머지 의원 방에서 신경을 못 쓴다는 거죠. 예. 인사청문회에 왜,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 내부 사정이 복잡한가 보죠.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고 아유. 뭐 지금 당 사정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한 거야. 그렇죠. 아직 여당으로서의 그거를 벗어내질 못한 거야. 이 전투력이 전투력이 약한 있어야 거죠. 되는데 그럼. 사실 우리 당에 전투력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했으면 수도권 쪽에서 많이 좀 당선이 아, 됐어야 맞아요. 돼요. 네,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역이 어디였죠? 가만히 왜 있지 편할 것 않았어. 같은데? 아니. 그러면서 네. 우리 정프로께서 청문회에 격 떨어진다고 그런다니까. 아 근데 네. 진짜 후보자 혼자 앉아서 하는 청문회 그림이 좀 이상하긴 그죠? 하죠. 그런 청문회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국민들한테 민주당도 지금이라도 좀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빨리 보내는 게 맞는 게 민주당도 그러면 야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이게 생중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는 계속 앉아 있는 거 이틀 내내. 근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보잖아요. 네. 증인 불러가지고 히트 친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질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까지 청문회 스타였던 것이지 누구 증인 불러가지고 폭로성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 본 사람 거의 아 없습니다. 근데 폭로성이 문제가 아니라 모양 자체가 처음 보는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도 너무 힘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이것저것 다 쏟아내가지고 막상 청문회 때는 뭘 물어볼 거예요? 아 물어볼 거 많아요. 뭘 물어볼 거 아니 없어. 자료가 안 오잖아요 지금. 네. 자료요? 아니 자료 자료 계속 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자료 다 내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리고- 딱 2개 오고 그래서 지금 24일 날 뭔데? 이제 두 개가 뭔데요? 그 판결문 오고 그다음에 하여튼 2개 왔잖아요. 뭐 그렇게. 하여튼이라고 하지 말고 두 개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지금 정확히 하는데 하나가 판결문이었고 하나가 또 뭐였더라? 자, 저도 근데- 기억 안 납니다. 그 청와대 네네. 삭삭하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에 뭘 아, 갖다 그거- 다녔냐 해가지고 비행기로 다 비행기- 냈잖아요. 아 그거 하나는 국내선이었잖아요. 그 노선 중에 국내선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중국 내 그러니까 국내선. 그거 빼고 국내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가 좀 뭐냐면 부실하다 이거죠? 국내선이 왜 들어가 있냐고요. 중국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했나?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보좌 직원의 이제 실수인 거고 네. 다른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청문회 전에 의혹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제기를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후보자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먼저 처벌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청문회 들어가서 왜 또 자료 안 냈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의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청문회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만약- 요청된 거는 다 저 내셨어요? 본인이 낼 수 있는 건 냈죠. 아니, 낼 수 그리고 있는 추가적으로도 내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안 냈고요. 거의 안 냈죠. 실질적으로 거의 안 냈고요. 근데 이게 아 봤냐고. 근데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난 정부에서도요. 부실 자료 제출 많았죠? 아 저는 청문회 할 때마다 너무 짜증 나가지고요. 청문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왜냐하면 뭔가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도 자료를 내질 않아요. 네. 자료 안 내면은 제가 그걸 만약에 그냥 내잖아요. 그럼 또 허위 사실이다 공격하고 증거 없이 얘기했다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해명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과연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청문회에서 막 공격하고 나면 뭐 합니까? 그냥 통과시키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야 당연히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지만 네. 나머지 장관들 인사청문회 채택 안 돼도 다 그냥 임명시켰잖아요. 네. 이럴 거면 청문회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네. 해가지고 법학 문제 있을 때 우리 예. 민주당에서는요 현장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얼마치 샀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44만 원, 대전에서 53만 산 거 다 확인한 들렀죠? 거예요. 네. 예. 그것을 뭐 이진숙 후보자가 뭐 줘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그럼 겁니까? 직접 25만 원 아니에요. 주고 사보고 막. 그러니까 우리 다 확인한 거고 예. 누구한테 줬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뭐 청소하시는 분들 줬다고 하니까 그럼 또 청소하시는 분들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냥 뭐 국민의힘 지금 인사청문위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날카롭게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해명 중에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해에 다 썼다? 그럼 저는 제가 인사청문위원 들어가면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6억을 1년 동안 다 썼다? 그러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써야 되는데 하루에 200만 원 써야 돼요. 6억 1년 아니지 않아요? 그 이제 뭐 총 얘기한 차액나는 게 6억 정도인데 그게 출판 기념회랑 뭐 결혼 혹은 뭐 이런 그 상도 있었던 일이 아마 연도가 조금씩 다를 거라 달라요. 한 해에 아마 6억을 쓴 건 아니고 내 비용으로 다 했기 때문에 털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도 예. 세법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털었다고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어느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럼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지금 뭐 2억 원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6억 원을 그냥 다 써버렸는데 그거는 재산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 시절에 6억은 어떤 돈인지 아세요? 서울에서도 제일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 살까 말까 한 돈이에요. 몇 년도예요? 그게 2000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때가. 아니 무슨 23년도에도 그 출판 기념회 하고 그게 뭐 애경사 그때 있고 그런 것도 건데.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같으면은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청와대 갑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을 찾고 지도교수 만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갔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현장은 안 가보고 무조건 신문전 뒤적뒤적 하다가 이거 좀 안 맞네 하니까 의혹 제기하니까 알았어 기다려. 그럼 우리 청문회 때 우리는 그 증명할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뭘 굳이 지금 언론에 대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내일 모레 밝히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캐내봐라 이거죠. 그럼요. 근데 보세요. 본인이 후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걸 미리서 알려주냐고. 또 꼬리에 그럼 후보자는 못 알려주고요. 저는 저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청와대 그런 게 벌어졌으면 누군가 넘어가서 봐야죠. 그래서 국민의힘 그렇게 청문회에 임하실 거면 저희 개혁신당 한 자리 주세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진짜로. 아니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합니까? 볼 땐 예? 김민석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 가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가 제일 심각합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자금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그게 제일 못한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아.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납득하기 힘든 지점이고 하긴 저는 아들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를 하시던 분들한테 어떤 상식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를 한 거죠. 옛날 사람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제기할 때 민주당 패널들이 다 하는 얘기가 제일 기가 막힌 얘기가 막 이런 거예요. 출판 기념회에서 몇 억씩 못 받으면 그게 정치인이냐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게 그 시절에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시작하셨죠? 작년이니까. 야 날카롭다. 진짜 날카롭다. 작년이니까. 근데 제가 여의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란 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보고 하는 건데 종종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를 한때 할 때 잘 나갔어요. 네. 근데 어떤 송사에 휘말리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거의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거의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그분들이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또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는 경우, 그러니까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2002년부터 사실상 2020년 21대 국회의원 되기 전에 18년 동안은요 거의 이상 꺼진 불이었어요. 누가 이런 사람한테 뭘 보고 정치 자금을 줍니까? 정치 자금을 주는 이 사업가들은 뭔가 자기 사업에 이득을 되게 하려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전혀 저 같은 사람도 김민석에 대해서 그 당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 정치 자금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 또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더 씌워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 근데 네.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 이름 가지고 그 얘기 할 줄 있었잖아요. 알았어요. 그 얘기 할 줄 네. 알았어. 그래서 추미애 대표 때 네. 합당하면서 민주당 이름 가져온 거잖아요. 김민석 후보자 그 민주당 이름 그거 아세요? 알바끼에.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있는 거 아세요? 새누리당이요? 네, 새누리당은 있어요. 우리가 다시 가져올 것 그러니까,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도 지금 사실상 정치권에서 그분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 잘 나가는 정치인입니까? 뭐 영향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뭘 받을 사실. 만한 그런 이슈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요. 저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 부분보다 그 차용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억 4천 뭐 이런 거요? 예, 저는 왜냐면 뭐 출판 기념회가요. 사실 하면은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출판 기념회 하면 실질적으로 한 3억이 들어와요. 네. 진짜요? 예, 한 3억 들어와요. 카드 실질적으로. 단말기로 삭삭 예. 긁습니다. 아, 3억이 단말기는 들어와요? 옛날에 한번 긁었다가 난리가 난 적이 난리가 있어서 났죠. 그 네. 현금으로 하고 네. 실질적으로 한 3억 들어와요. 예, 근데 그거 신고하셔야 되고요. 장롱에 넣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신고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출판기념회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고 네. 1억 4천 정도의 그 차용증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한 게 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자와 상환 기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봐야 돼요. 근데 네. 증여로 보면 일반인이야 증여세 내면 돼요. 근데 정치인은 증여로 가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요. 돈을 받은 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넘어가잖아요. 다른 정치인들 다 누군가한테 막 1억씩 빌리고 야 나중에 갚을게 그러고 한 30년 빌려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궁금한 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에 작성해가지고 2023년에 이게 만기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자를 지급한 것도 그것을 검은 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죠. 이자 그렇죠.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명확하게만 얘기했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자를 명확하게.
5% 연리 5% 이상으로 해가지고 법정이자 연리 5% 이상으로 해서 같은 날짜에 따박따박 지급한 내역이 필요해요. 일반인들은 네. 그걸 가지고 돈을 빌린 건지 증여를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네, 해요. 네. 그럼 그런 내역을 내놓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안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놓으면은 또 이건 저렇고 이자가 5%네, 4%네, 2%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5% 그러면 우리는 뭘 미만이면 물어? 좀 문제가 그러니까 됩니다. 우리는 뭘 물어봐야 네. 돼? 그러니까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야 사실 예금이 6천만 원밖에 없다고 치지만 그 주진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산이 70억인데 그 중에서 예금이 통장에 한 30억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억 8천은 빌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1억은 본인이 갚았더만요. 그러면 1억 8천은 안 갚았어요. 왜 안 갚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뭐 주진우 의원은 총리 안 시킬 건가 봐요.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인사청문회 하냐면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 자꾸 1억 4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논리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인 거죠. 오히려 하다못해 김민석은 돈이 없어서 대출 일으켜가지고 갚았어요. 근데 30억 있는 사람 왜 안 갚냐고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흠이 없는 사람만 돌을 던지라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요. 국회의원이라는 요 자리는 그 지역구의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예요. 그래서 지역구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 한 명의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게 고깝다고 그 질문하는 사람을 파헤쳐가지고 너는 흠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너가 흠이 없어야지만 질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그냥 민주주의 하자 말자는 거야.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야죠. 그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는요. 그 중요한 공직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나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흠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도 흠 많은 의원들 많잖아요. 흠 많은 의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을 해도 그 공격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 개인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국민의힘도 한 번도 그러진 않았어. 그 의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너부터 의혹 해명해라. 너부터 입 닥쳐라. 너나 흠이 있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왜? 민주당 의원들 뒤에 국민들이 있었으니까. 찾아보면 많이 그렇게 했어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많이 하셨고 우리가 물어본 것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진우 의원한테 지금 너 막 공격해가지고 너 질문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1억 4천만 원의 이 사적 채무의 상황이 주진우 의원이 2억 8천의 채무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인 거예요. 그리고 청문이다 보니까 또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거지. 제가 언제 뭐 주진우 의원 아들이 20살, 17살 때 뭐 7억 8천 있다고 제가 뭐 언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돈만 주진우 의원이 그 공격을 해서 주진우 의원을 다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도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재산 형성이나 아니면 빚 안 갚은 걸 똑같은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라 비슷하더라. 이거죠. 그럼 같이 얘기해보자 이 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공개합시다. 네, 둘 다 공개하고 깨끗한 아니, 정치합시다. 주진우 의원은 네. 장관 임명을 시키시라니까. 그럼 바로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공격 받으니까 네. 자기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말 나온 김에. 나 떳떳하다. 그러고 합시다. 네. 네. 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소득 증빙 자료가 명확히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네. 되겠죠? 네. 내일 이제 시작이 내일쯤 됩니다. 되면 이제 나오겠네요. 네, 그런데 이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재산 신고 누락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이제 프로 고발로 한 분 계시거든요.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이제 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 배당까지 해버렸습니다. 좀 빠른 편이긴 해요. 뭐 배당의 의미가 뭐 얼마나 크냐 이걸 떠나서 빠르게 한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서 검찰이 김민석 죽이기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뭐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고발장 있고. 접수되자마자 바로 배당을 했다고요? 예, 하루 만에 배당을 했고 이제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에서 검찰 피의자 신분 후보자는 처음이다.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모 의원께서는 민주당 모 의원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옛날에 장관 청문회 직전에 고발을 당했었어요. 네. 그 당시 정경심 그 부인분 사건 때문에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때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맞지 않는 비유예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처벌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계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김민석 후보하고 비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이 재산 누락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범죄와는 질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의 비유는 같은 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도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18분 발언 중에 절반이 이제 김민성 얘기였고 절반은 원구성 협상 관련 얘기였어요. 원구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발 우리 법사위원장 좀 아. 주면 안 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 지금 원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짜놓으신 거 아니냐. 결자 해지하셔라. 좀 우리한테 제 2당이 원래 법사위원장 맞는 거니까 좀 돌려주게 좀 해달라.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이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가장 먼저 네.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이제 본회의 가기 자꾸 전에. 국민의힘에서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당무 개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시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그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 차라리 여당 대표한테 그럼요. 부탁을 해라.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얘기하죠. 하고 국회의장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지. 왜 자꾸 그 오색 국수 먹으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지. 일단 관례 얘기하시는데 제가 관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거에 9대부터 15대까지는 네. 다수당 여당이 국회의장도 했고 법사위원장도 했습니다. 9대부터 15대까지. 15대까지 네.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그런데 16대부터 20대까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서로 예. 교차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1대부터 22대는 다시 이제는 다수당, 네. 여당이 아니라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관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 2년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어쨌든 22대 국회 상반기에는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끝난 거예요. 종료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 원구성 협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협치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또 양보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할 거예요? 지금은 할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내가 뭐 권한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이게 문제라고.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야 뭐 시켜만 주면 다 해주지. 그런데 지금은 2년 더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바꾸자는 거는 이거는 안 맞죠. 안 맞는다. 네. 16대 때 그렇게 진짜 좋은 관례가 생긴 거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아, 그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때 모습만이라도 좀 회복한다면 한국 정치가 진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그때까지 법사위원장 여당이 다 차지하던 거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를 협치의 차원에서 이 관례를 만들었고, 근데 그 관례를 만든 민주당이 그 관례를 스스로 지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진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의도 문법이나 여의도 사투리나 이런 여의도 상식이 아직은 일반인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제가 아직은 좀 더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네들끼리 뭘 그렇게까지 싸우고 어떻게 한 놈이 그렇게 다 독주를 할 생각을 하느냐. 사실 제가 지난해 총선을 하면서 굉장히 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대 정원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 지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저한테 아니 대통령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독주를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데 국회 다수당까지 가지면은 누가 견제하겠냐.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정권 초에 힘이 넘쳐나고 다수당을 가지고 있다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다 독이 될 겁니다. 저는 진짜 독이 된다고 보고 국민들은 이거를 마일리지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법사위를 야당에 넘겼던 그 정신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게 법사위 가지고 왜 계속 이렇게 싸우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우리나라 법사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의사 출신 의원들이 모여서 보건복지를 가잖아요. 그럼 보건 관련한 법을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를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에 올라가야 돼요. 이 법사위에서 제2소위라는 곳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기다려야 된다고요. 근데 법사위에서는 사실 이 보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들이 다 협의해서 올라온 거를 왜 막습니까? 이거 왜 막냐면 옛날에 우리 국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국회의원분들이 그 당시는 법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그때 만들 때는 법안의 문구들도 문제가 많았고 또 법을 올렸을 때 타법과의 충돌 때문에 함부로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그런 자구 수정이라든가 그렇죠. 타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잡아놓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입법조사처에서 다 만들어주고요. 시스템으로 다른 법과의 충돌이 있는 것까지도 싹 알려줘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잘 올라온다고요. 근데 법사위에서 그냥 이유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법을 계류시켜. 잡아놓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빨리 빼야 돼요. 제2소위에서 정말 자구 수정만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당이 하든 여당이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야지. 이거 안 고치고서 계속 싸우기만 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또 맹점이 뭐냐면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지만 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단 한 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다시 소위로 가가지고 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리의 힘이 아니라 단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이게 법안이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사위원장을 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또 계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심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법사위에 대한 문제 체계자구 심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꼭 그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네. 저는 똑같은 문제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게-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해당 소관 업무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법사위가 1소위하고 2소위로 나눠지는데 1소위가 고유법이라고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제 법사위 법만 하는 예. 건데 타상위법.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은 또 거기서 하는 것인데 이 역할은 좀 빼는 것도 이 또 소위를 괜찮은 것 없애야 같아요. 돼요. 근데 이게 법의 체계를 맞춰주지 않으면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래 법사위에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집어넣고 예. 그런 부분을 형식적인 면이나 체계적인 면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을 그걸 하고 많이 있어요. 봐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만장일치 법사위의 만장일치 관례가 저는 그래도 우리 국회가 완전히 다수결로 날치기로만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판을 누구보다 의회주의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이 관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돼도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튀지 않도록 물론 그게 열성 지지자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네. 그 법에 어느 정도의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마지막 방파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오직 다수결의 논리만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진짜 지금보다도 굉장히 좀 심각할 그래서 수 저는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김성현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사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한 다음에 오히려 법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이 뭐 일당이면 정한다. 제2당이 아, 뭐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가져다 한다. 법에 명시를 좀 해놨으면 아,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싸울 일 없이. 네,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아이디어 그래서 좋습니다. 차라리 상원을 감사합니다. 만들든가 차라리 상원이요? 양원제로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요. 지금 사실상 상원이에요. 왜냐면 법이 다 잡히잖아요. 법사위에서. 네네네. 근데 저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율사 출신 말씀 주시는 물론 율사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요새 체계 잡고요. 정말 입법고시 하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잘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더 이상 의미 없다.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 여러 방송에 오늘 아침부터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스케줄. 누구나 쫙 다 얘기하시던데. 출마할 것 알고 있었지만 네.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당내 좀 분위기가 약간 과열된 측면이 조금 있잖아요.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을 향한 공격도 좀 있고 뭐 한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청래 의원도 띄워줬어요.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청래는 완전 스타 플레이어 아니냐. 골 넣는 골 개터고 나는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당을 잘 관리했던 전략을 짰던 플레인 코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뭐 덕담도 했지만 네. 그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뭐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장 담그다 보면 곰팡이도 좀 피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없는 건 없죠. 요런 멘트도 했습니다. 장담그다 보면 예. 곰팡이가 생긴다. 네. 곰팡이 누구야? 야 이거는 근데 예전에 그 양념 발언이랑 굉장히 그 정도는 양념. 곰팡이. 근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박찬대 의원하고 되게 친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정청래 의원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아. 그분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언론에까지 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저 사석에서는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정청래도 그 박찬대도 우리의 자산이고 정청래도 우리의 자산인데 아니 그러면 정청래는 그러면 뭐 여기서 정청래도 박찬대가 누구 한 명 질 거 아니에요. 패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패배하기 전까지 과열돼가지고 막 서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한 명은 사라지라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박찬대를 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박찬대 편에 서서 선거운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래서 정청래 편에 쓰겠다. 박찬대 이해해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열 양상을 또 자제시키는 분위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결국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선거든 상대 정말 너무 좋은 후보입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놓고 뒤에서 머리 잡고 이제 바로 막 옆구리 때리고 이제 뭐 그러는 사람도 건데 있지 또 뭐. 그게 뭐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 예. 대신에 이제 전쟁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인정하고 그렇죠. 뒤끝 장렬하면 안 되죠. 네. 선거는 전쟁이야.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명심이 있는 후보가 누굴까? 네. 왜냐하면 명심이 있는 후보가 만약에 잘 안 되게 되면 이거는 또 뭔가 당심이 변한 게 아니냐. 저 이간질 하려고 이렇게 눈빛이 되는 그냥 아주 이제 반짝반짝 그 하는 뭐랄까 그게 이제 우리는 가장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민주당 의원이 저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민주당 의원분께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네.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원장을 하라고 한 게 아니냐. 네. 그 뜻은 대통령의 뜻은 국정기획원장을 하라는 뜻인데 대통령의 뜻을 꺾고 당대표를 나오는 거 아니냐. 박찬대 의원이. 그러면서 제가 그럼 명심은 정청래 의원에게 있는 거냐 하니까 지켜보면 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사람이 누군데요? 제가 누군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별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원이에요. 의원.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이에요. 뭐 무슨 무슨 의원 나가서 얘기하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끼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버렸습니다. 이 형이 이렇게 순진해. 물어줘야지 이런 거. 네.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명심이 아니라는데 근데 이게 되게 납득할 만한 시나리오인 게 안 납득해. 아니 국정기획원장을 임명을 하려고 한 건 맞잖아요. 네. 공동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임명을 하려고 그래 네. 국정기획원장을 거부한 것도 맞잖아요. 네. 국정기획원장을 했으면 당대표 경선에 못 나오는 것도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뜻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지 말라는 뜻인 것도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다니까 아니, 이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박찬대 의원도 본인과 가깝고 정청래 의원도 본인과 가까운데 네. 명심을 어쨌든 간에 어디에다 귓속말이든 뭐가 됐든 간에 줬어. 그럼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박찬대한테 줬다고 하면 정청래하고 이제 척지는 거고 정청래한테 줬으면 박찬대하고 척지는 거예요. 그 단순한 계산을 왜 대통령이 하냐 이거예요. 저도 지금이 그렇게 힘 뺄 상황이냐고 대통령 근데 입장에서. 인사는 메시지인데 네. 당 대표에 못 나올 자리를 또 잘못된 줬다라는 말을 거. 하네. 인사가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면 안 된 불법이라고요. 우리 민주당에서 불법이라고요. 네. 저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와 얼마나 더 친하냐를 가지고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둘 다
당대표로 나온 분들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업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재밌는 거는 네. 나 살다 정청래 의원이 이 수박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야 요새는 그러니까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저희 국힘 쪽이나 이런 거를 좀 지지하면 속이 빨갛다 그래가지고 수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냥 반 이재명이면 수박인 거예요? 뭐예요? 왜 수박인 거야 도대체? 수박으로 지목된 몇몇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아한 대목인 거죠. 둘 다 친명이고 둘 다 명심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왜 갑자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욕을 먹는지.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무슨 수박 감별사 이래가지고 사람들까지 감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때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네. 그때 이제 전해철 의원이랑 둘이 이제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때 너 사실 이 왕수박 자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 그 만약에 그때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했다라면 네. 뭐 이제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숫자 세 보면은 뻔히 나올 텐데 뭘 그걸 가지고 정청래 의원한테 그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수박이라고 하는 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정기획원장에 박찬대 의원을 임명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누구냐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 형님 없는 사람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통을 많이 물어오네.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뭐 일부, 해명글을 올렸죠. 해명글도 당시에 올리고 내가 함께 웃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를 예.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옳지 않고 당시에 내가 아마 전해철 의원 설득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설득하는 과정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재명 대표 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과정에 찍힌 사진일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2018년인가 또 왜 이재명 지사를 지목하면서 이 지사가 뭐 얘기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 그냥 이 지사가 싫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약간 그 정청래 의원이 말을 좀 이렇게 농담도 좀 그쵸, 좀, 세게 하는 네. 경우도 좀 네. 있잖아요. 뭐 그럼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네. 거지만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수박은 아니다. 네. 왕수박이래잖아요. 왕수박도 아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박찬대 그 의원을 지지하는 이제 당원들은 당연히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 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 지지하시는 분 또 박찬대 의원 또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도 비난해요? 그럼요. 정청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박찬대 의원을 또 지적하고 그런 것이죠. 박찬대 의원 지적하는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이제 또 뒤에서 합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호감 비호감이 워낙 크게 네, 갈리는 그렇죠, 사람이라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또 그 인지도도 훨씬 높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이 이제 오늘인가요? 네,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아마 오늘 밤늦게 구속이 되지 않을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26일 지나서 그냥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설마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뭐 이거는 구속될 거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될 거라고 크게 봅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예. 거고요. 또 있을까요?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국내 뉴스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네. 또 그 관련된 이슈를 좀 자세하게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잠깐 전에는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민석 후보자가 잘 자료 냈는지 자료 냈는지 소명이 될 만한지 네, 네. 그런 거 한번 좀 저는 진짜 여쭤보도록. 단독 의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단독 의견? 예, 이게 국무총리 아. 보다는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는 이런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민주당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오늘 같은 날 특히 이제 30도 뭐 무조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때 더위 관리 잘하시고 또 세 분 다들 땀 나시잖아요. 그럼요. 타이밍이 들어왔네요. 네. 땀 나실 때 어떻게들 해결하시나 궁금합니다. 알라스카 큐브로 씻어야죠. 알래스카 큐브요? 네. 아. 제 피부를 보세요. 네. 알라스카 큐브 덕입니다. 그 피부로 광고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래스카 큐브. 네, 지금같이 더울 때 하고 싶어요. 네. 이제는 특히 나의 더움이 누군가에게 불쾌함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공공장소라든지 네. 뭐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땀이 났을 뿐인데 하지만 그 땀이 또 너무 또 냄새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미리미리 알래스카 큐브로 땀 단돌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땀돌이. 땀돌이, 땀돌이. 쿨 멘톨 시원한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요 파란색 강력한 쿨링 효과가 있고요. 요건 갈색은 데오드 퍼퓸. 요건 이제 샤워만 해도 바로 그냥 향수를 뿌린 느낌입니다. 향수로 샤워하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써봤는데 쓰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좋고 진짜 제가 땀이 많은데 네. 땀이 확실히 줄었어요. 저도 한 4주 전까지만 해도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뭐 그냥 가까이 가서 막 귓속말 해드리고 싶어요. 향이 이렇게 나오니까 향이 너무 좋아졌어. 여기에다가 이제 시솔트, 쿨 멘톨 샴푸까지 쓰면 완벽한 구성이니까요. 이렇게 샴푸와 요 샤워바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3% 할인 중이고요.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 아니면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가는 길에 또 이렇게 주문 하나씩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